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 국장님께서는 독감 백신 맞으셨어요? 아직 안 맞았는데 곧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맞으셔야 예. 됩니다. 또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나니까. 예, 우리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죠. 몸 관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천시가 석탄을 연료로 하는 그 영흥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적극 나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폐쇄 이유는 결국 환경 오염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영흥 화력발전소입니다. 네. 아무래도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 석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영흥 화력은 인천 지역 온실가스 발생량의 30%를 차지해서 그동안 환경단체 등이 꾸준히 조기 폐쇄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석탄 발전기 6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오염물질 배출량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1, 2호기에서 이제 1, 2호기가 2004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곳에서 발생하는 1년간 오염물질 배출량은 이 3에서 6호기 배출량 4,921톤보다 134톤이나 많습니다. 아무래도 노도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이제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1, 2호기 그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은 이제 질소산화물 55ppm 그리고 황산화물 45ppm 그리고 3에서 6호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3에서 6호기에 비해서 무려 1.8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많다고 하는데요. 네. 대충만 봐도 이제 심각한 지경인데 영흥도 주민들이 그동안 겪었을 이런 고통들이 짐작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네. 국가 정책에 따라서 운영되는 발전소를 그냥 인천시가 폐쇄를 할 권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전소의 설립과 폐쇄는 이제 지방 정부가 좌우할 수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국가의 에너지 수급 정책에 따라서 운영되는데요. 결정되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영흥 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인천시가 이제 석탄을 사용하는 영흥 화력의 조기 폐쇄를 위해서 국제연맹인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예. 시는 오는 26일 송도 G타워에서요, 세계 34개국, 33개 지방 정부 등 총 111개 회원 단체를 두고 있는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합니다. 예. 이는 영흥 화력 발전의 조기 폐쇄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영흥 화력의 조기 폐쇄는 이제 박남춘 시장이 지난달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 참석해서 LNG 전환과 함께 폐쇄를 건의했던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다행스러운 것은 영흥 화력도요. 지금 그동안 쭉 석탄을 했는데 LNG 등 친환경 연료 전환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요. 예. 어쨌든 이 석탄을 연료로 하는 영흥 화력의 조기 폐쇄 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영흥 화력의 폐쇄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일단 뭐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형태를 바꿀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석탄을 떼다 보면 이게 이 재가 날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영흥도의 농작물 피해도 이제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어쨌든 박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2025 탈석탄 선언 이런 기조에 맞춰서 영흥 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앞당기고요. 네. 폐쇄를 앞당기고요. 어쨌든 대기 오염 물질로 고통받았던 이 영흥도 주민들의 이 석탄으로부터의 고통 이걸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영흥도의 주민분들이 되게 반기는 그런 그렇습니다. 소식이겠네요. 네. 영흥도 주민뿐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이 영흥도만 이게 이 대기를 타고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 인천 시민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자체 매립지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입지 예정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이 소각장 입지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파격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히 군침이 돌 만한 땡기는 이런 유인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어제 그 시는 어제 이게 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자체 매립진 인천 에코랜드와 함께 신규 4개의 소각장 설립하는 이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했는데요. 제시한 지원책이 며칠 전 전해드렸던 인천 에코랜드와는 거의 뭐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주민들이 요구한 그 주민 편익 시설 설치, 그러니까 뭐 체육 시설이랑 공원, 카페, 그리고 주민 수건 사업 해결, 그리고 지역 발전 기금 및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 규모는 이제 설치 지역별로 한 300억, 400억 정도 추산되고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는 미설지 군구에는 자체 매립처럼 반입 수수료를 가산에 부과하는 뭐 이러한 그 부분인데요. 내일 이 발표할 때 좀 더 획기적인 유인책이 제시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정도 유인책으로 소각장이나 매립지를 수용할 이 자치단체나 그 주민들이 있을지 일단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참 이 시가 이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주민들이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좀 걱정인데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인천시 의회에서는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지적이 또 나온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마침 이제 어제 그 시의회에서 지금 현재 시의회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산업교통위원회에서 환경국에 대한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이 환경시설에 대한 그 자체 매립지라든가 소각장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중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병배 의원은 주민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게 좀 고리타분한 이런 그 방법 아니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거면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반대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환경 오염에 대한 그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시설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주민들이 제시해야 한다. 이제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부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태선 의원은 환경 기초 시설이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생활권 주변보다는 이제 시유지나 국유지 어떤 이런 땅에다가 하든지 아예 재개발 계획 초기부터 이렇게 조성하는 이런 방안들이 좀 제시돼야 하고요. 그리고 또 연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의원은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그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고 해서 편의시설 제공이나 이제 그 대가성 보상 이런 식의 것보다는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어떤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매립지를.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그 주민들이 참여할 처음부터 이런 이게 뭐 이렇게 막 숨겼다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일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내일 그 박남준 시장의 입에 인천 시민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절반의 인구가 지켜볼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결과, 그리고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우리 한국장님께서 시유지, 국유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인천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좀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있죠. 그래요? 네, 많이 있는데 그 입지가 이제 맞느냐 이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국유지, 시유지라고 해봐야 거의 그 절대 녹지가 대부분일 겁니다. 절대 녹지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의 땅의 부동산 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반발이 또 예상도 되기 때문에 이거 큰 좀 지원책이 나와주지 않으면은 또 뭐 시유지나 국유지 얘기가 또 나올까봐 먼저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부동산 문제라기보다는 환경 문제가 좀 더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한 5년 후에는 지금은 이제 트럭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드론으로 아마 이렇게 날르거나 아니면 지하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다른 방식의 매립지나 소각장 형태가 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좀 내일
또 어떤 발표가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